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채용 전형 과정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거의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요. 채용 전형 자체가 서류 다음 1차, 2차, 3차 면접을 3번이나 봅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는 일반직도 그렇고 승무원도 그렇고 대부분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영상 면접이라고 했을 때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어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말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반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땐 생성형 AI 그리고 랜덤 질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세네 가지, 네다섯 가지 랜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하는 태도라던가 말씨라던가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크다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태도도 당연히 보죠. 항공사는 이미지랑 태도를 많이 보거든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승무원만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호감형 태도랑 말씨를 가지고 있다면 주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안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질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경험이라던가 뭐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묻는다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계 현황이라던가 해당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면접에는 보통 영어 인터뷰 그리고 임원 면접이 있고요. 임원 면접은 사실 거의 1차 면접의 연장선상을 이제 대면 면접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면접은 경영진, 네, 완전 정말 최종 임원 면접 느낌인 거죠. 그래서 1차, 2차가 약간 실무지 면접, 그리고 3차가 임원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인터뷰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L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T웨이 같은 경우는 3차 면접까지 있는 경우가 있지만 T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2차 면접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1차 면접은 인성 면접 플러스 직무 면접이죠. 그리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몇몇 항공사들은 실제로 일반직 채용을 할 때 역량 검사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도 한번 봐보면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좀 일관성 있게 캐릭터를 가지고 계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LCC 역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면접 시에 당연히 태도라던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승무원과 일반직군이 정말 면접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텐데 승무원 면접은 사실 우리 인강도 있잖아요. 그쵸? 승무원 면접은 좀 이미지를 주요하게 보는 면접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직 면접은 항공업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조금 더 관심도라던가 전문성까지 같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공사 제가 이제 2강에서 직무 소개를 해드릴 소스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우선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이 이제 승무원이라고 하죠. 운항 승무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들 계시는 기장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항 승무원 같은 경우는 아예 관련된 전공을 하셔야 되고 비행 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공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면 항공대학교 그리고 뭐 한서대학교 운항 승무원을 양성하는 전공을 이제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비행학교에서 뭐 비행 시간을 이수하신 분들께 기회가 주어지는 편인데 워낙 특수한 직무인 만큼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뭐 폭이 넓진 않죠. 왜냐면 전공을 해야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운항관리직 그리고 항공기술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전공을 하셨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항공대에서 운항관리된 전공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직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공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공에 대한 제약이 없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다른 직무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일반직 여객이나 화물 그리고 이제 지상직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상직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직 여객이랑 지상직이랑의 차이점은 뭐냐? 또 객실 승무원이랑의 차이점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가 공항 가면 약간 유니폼 입고 짐 막 로딩하는 거 도와드리고 발권해드리는 거 도와드리는 그런 직원분들 두 가지 부류인데요. 한 가지 부류는 대한항공 여객팀 소속입니다. 고객 운영 서비스 팀 소속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소속 직원분들이신 거고요. 여객에서 이제 고객 운영 서비스 팀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졸공채로 합격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상직은 어떤 거냐? 대한항공 산하에 에어코리아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 소속의 직원들이에요. 뭐 티웨이 같은 경우는 티웨이 에어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지상직 분들은 보통 자회사, 이 회사에 소속된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계열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회사의 직원들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연봉이라던가 아무래도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모기업 복지가 더 좋고 모기업 연봉이 더 높겠죠. 그래서 사실 지상직군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학사를 졸업하시거나 항공경영학과를 전공을 하신 보통 전문학사 2년제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께서 뭐 CRS라던가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공항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고객 응대를 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3교대인 만큼 업무 강도가 낮진 않습니다만 공항 내에서 고객을 접객하고 응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무에 대한 어떤 특성상 관련돼서 정말 적성이 잘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